주관적 요건. 자, 재물손괴죄의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죄의 의도가 있을 필요 없어요. 반드시 계획적일 필요는 없고, 또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치? 다만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에 반할 정도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손괴죄는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고의범이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아요. 과실손괴죄는 없어요. 근데 그 고의라는 것이 의사에 반할 정도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일방적 철거하였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봤고요. 그렇지만 파란색으로 고장난 것으로 생각을 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고의가 없는 거예요. 자,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위법성이죠. 자, 위법성인데 요 판례 한번 볼까요? 을은 갑의 농지를 임차했다. 그리고 94년 4월 25일까지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 갑이 이를 이미 처분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쪽파를 재배한 을은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를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편 4월 25일이 지난 후에도 쪽파를 수확하지 않자 그 쪽파를 경기로 갈아엎었다. 과연 손괴죄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자, 쪽파 사건 나왔죠? 화면을 좀 키울까요? 자, 보시면 갑이 이제 밭주인이죠. 밭주인. 임대인이죠. 그리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자, 갑이 그 밭을 을에게 세를 줬어요. 세를. 1년 세를 줬는데 그 임대 약정이 이랬어요. 임대 약정이. 임대 약정이 뭐였는가 하면 자, 94년 4월 25일까지 이 쪽파를 수확을 해라. 그때까지 수확하지 아니하면 내가 갈아엎어 버리겠다. 임의처분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그래서 세를 받아서 이제 여기다가 쪽파를 심었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날씨가 안 좋았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쪽파를 수확할 수가 없었는데요. 보통 이 쪽파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전문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병이라는 이 그 상인이 있어서 상인.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 가서 농부들로부터 농작물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 농작물을 구입을 해서 가락시장에 팔잖아요. 그래서 보통 계약은 겨울철에 계약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상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겨울에 이 밭대기에 있는 이 쪽파를 전량을 자기가 얼마에 계약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해 겨울에 날씨가 정말 안 좋아서 쪽파가 안 컸어요. 쪽파가 커서 상품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쪽파를 수확을 해서 상품을 내다 팔 수가 있는데 쪽파가 크지 않으니까 이건 캐나 마나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쪽파를 하루빨리라도 캐고 싶지만 쪽파를 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 날짜는 4월 25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을이라는 이 임차인이 이 밭에다가 쪽파를 재배했었는데 이 쪽파를 재배했었는데 이 쪽파를 병이라는 상인에게 팔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병이라는 상인이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수확하지 않았던 이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 상인이 이 쪽파를 샀잖아요. 그런데 이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다. 쪽파에다가.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나 건물을 팔 때에는 소유권 명의가 넘어가야지 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 방법이 등기인 거예요. 자, 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라는 게 없죠. 이것은 인도를 해주면 소유권을 점유권을 인도를 해주면 소유권은 넘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이고요. 등록을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소유권이 공시가 되나요?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밭 논에 가보면 그 농작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추나 무에다 일일이 뭐 색이나 칼로 색이나 저거 내 거라고 이렇게 색이나 그런 거 봤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농작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 방법을 명인 방법을 실시한다. 명인 방법을 실시한다.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유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속옷 빨래 할 때 예전에는 군대 그 속옷이 색깔이 똑같았었거든. 국방색하고 흰색. 지금은 뭐 약간 다양하게 입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세탁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병들과 세탁물이 섞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꼬리표라는 걸 만들어서 이 속옷은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해두잖아요. 그게 명인 방법인 거예요. 따라서 이 상인이 이 밭에 있는 쪽파를 샀는데 이 소유권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밭 앞에다가 편말을 만들어서 세워두어야 된다. 세워두어야 한다. 이 편말을 만들어서 세워두는 것을 명인 방법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소유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인이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쪽파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기간이 도래했고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쪽파를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그 과정을 모르죠. 쪽파를 팔았으니까 뭐 다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 봐라. 아직까지 쪽파 수확 안 했네? 라고 해서 갈아엎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손괴죄가 되는 겁니까? 돼야 안 돼요. 만약에 명인 방법을 했다면 손괴죄가 될 수가 있어요.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명인 방법을 하지 않아서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고 따라서 을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제3자 입장인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의 소유라고 판단을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약정하기를 언제까지 수확해라 하지 아니하면 갈아엎겠다는 약정이 있다. 이 약정이 바로 뭐다? 손괴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동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갈아엎었다라고 했을 때 손괴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손괴죄 성립을 불허했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교시 한번 와볼게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현행민법하에서는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동산에서는 인도를 필요로 한다. 그치? 이 쪽파 같은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그치? 이 쪽파의 매수인, 상인이죠. 그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고 여전히 그 소유권은 매도인, 임차인이죠.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임차인과 그 원래 밭 소유자와는 그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 이 약정에다가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 약정이 있었다면 이 약정 속에는 손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므로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손괴했다 할지라도 손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사실관계부터 볼까요? 자, 을 등은 반포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제가 이것이 어딘지 찾아봤습니다. 반포주공 2단지가 어딘지 찾아봤는데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 옆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거기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은 이 아파트가 2009년도에 완공됐어요. 200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보니까 판례는 2007년도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날짜는 이 판례 2년 전 정도로 돌아가면 한 2005년도에 분쟁이 발생했고 완공된 것은 2009년도고 지금 시가가 얼마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국평 기준으로 한 3, 4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가
뭐 많아야 5, 6억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뭐 30억이 넘는 거라면 뭐 대단한 이익을 낳네요. 자, 여기 가입을 하면서 조합 정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쭉 보면 뭐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분양가도 상승하게 되니까 이 조합원 가입한 을등이 그 처분에 반대를 하면서 신탁 등기 명도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갑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 봐라, 너네 들어올 때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거부하고 있느냐? 그쵸? 그래서 이 조합장 갑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파트를 그냥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동의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 동의서에 여기까지가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동의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조합장은. 근데 이 조합원은 아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동의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철거할 때는 동의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즉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해라. 근데 동의받지 않았지? 그러니까 손괴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여기 동의서를 제출하는 부분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이 건축물 철거하는 데에서까지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승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손괴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OX 판례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했고 그 철회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사례가 2번인데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 당시 갑의 모 을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었는데 임대차 보증금 잔금 이것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사를 중단해라. 그리고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의사표시 위 의사표시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철회 방법이 제한이 없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도 철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도끼를 던져서 창가 유리창을 손괴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손괴죄가 되는 거죠. 자, 2번 피고인이 갑에게서 채무 없이 잠시 빌려준 어음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갑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을에게 배서 양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소지 중이다. 을이 소지 중이다 말은 을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그 보자 하면서 이를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물을 찢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돼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론교제할 때 나오죠. 어음은 무인 증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지자, 점유자가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발행인 소유가 아니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소지자인 을이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지급 청구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긴급피난을 주장하고 있지만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위법성이 촉각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들은 총론교재에 나오는 판례들인데요. 자, 1번 판례 뽕밭을 유린한다. 뽕밭을 유린하는 소위 고삐라는 것은 밧줄을 말합니다. 소위 밧줄이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고삐 즉 밧줄을 낫으로 끊었다는 것인데 누가 끊었습니까? 뽕밭 주인이 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판례가 70년대 판례인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 뽕밭도 있고 뽕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오디라는 열매죠. 그리고 뽕잎은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 누에가 먹어요. 누에를 가정집마다 누에를 기르는 집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서는 뭐 버릴 게 없죠. 뽕 열매도 있고 뽕 그 잎도 있고요. 근데 소가 그 뽕잎을 막 뜯어 먹으니까 그래서 밭을
막 헤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삐가 밧줄이 나무에 얽혀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 고삐를 나주로 끊었는데 당시 고삐도 귀했어요. 지금 뭐 공장에서 마구 찍어대는 그런 때가 아니죠. 우리 70년대에는. 그래서 이 고삐 같은 경우도 가정집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삐를 일일이 만들었습니다. 귀했죠, 고삐 자체가. 어쨌든 이 소 주인이 왜 우리 고삐를 나주로 끊었냐, 이게 이제 실랑이가 되어서 이제 소송까지 갔던 사건인데, 판례는 이것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뽕나무 관계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비교 형량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를 철거를 했는데 마구잡이로 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와서 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판결문을 받아와서 철거를 한 것은 나름대로 정당행위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요 두 줄짜리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요 판결 이후에서 나왔던 이 부분이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도 판결문 나오죠. 1심 판결문에 기하여 철거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철거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자, 이 부분은 정당행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문서죄와의 변개 나와 있는데, 자기 소유일 때는 죄가 안 돼요. 자, 그러나 타인 소유일 때는 말씀드렸지만 자기 명의, 타인 명의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손괴죄가 된다. 여기도 손괴죄는 가능해요. 손괴죄는 가능한데 이 타인 소유, 타인 명의일 때는 변조죄가 돼요. 변조죄.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명의일 때는 변조죄도 되고 손괴죄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문서 변조죄가 손괴죄보다는 특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손괴죄로 처리하지 않고 변조죄로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됐지?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요. 1번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했을 때는 여기 타인 명의죠. 여기 타인 명의죠. 타인 명의의 성격을 가했을 때는 변조죄, 변조죄다. 그렇지? 변조죄, 변조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조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명의 내용의 변경을 가했을 때, 자기 명의 여기죠. 자기 명의 변경 가했을 때는 자기 소유는 죄가 되지 않고 타인 소유일 때 안에서 손괴죄가 된다. 타인 소유일 때 안에서 손괴죄가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연명문서입니다. 연명문서 명의자 중 1인의 서명을 말소했을 때에는, 그치? 1인의 서명을 말소했을 때에는 손괴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판례 봅니다. 자, 자기 명의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 기관에 접수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타인 소유가 되어버리거든요. 그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타인 소유이고 자기 명의다라고 했을 때 손괴죄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손괴죄가 됩니다. 자, 2번 어음이네요. 은행에 보관시키게 되면 이것이 은행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일자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건 은행 소유인 것을 손괴를 해버렸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1번, 2번 다 타인 소유죠. 자, 3번이 연명문서입니다. 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였다. 추가 기입 동그라미. 그래서 연속성을 끊어버렸지? 그랬을 때 손괴죄가 된다. 자, 공익 건조물 파괴죄는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다음에 특수 손괴죄 나왔네요. 특수란 말의 의미는 전부 다 우리 앞에서 특수 폭행죄 할 때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했을 때 특수 손괴죄가 된다. 그치? 이 휴대라는 것은 휴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저 맨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1번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를 하면, 그치? 휴대하고 손괴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괴를 해버리면 특수 손괴죄가 돼요. 조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그 즉시 특수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식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을 보시게 되면 인식하지 못했다든지 위해를 입지 않았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휴대하고 손괴하면 특수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밑에도 2번을 보시게 되면 해를 입었든 안 입었든 상관없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자신의 승용차를 전진후진하면서 앞범퍼로 을의 승용차와 앞범퍼로 문짝을 6줄에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승용차의 앞범퍼를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병의 승용차를 수리받아 손괴하였다. 이것이 바로 뭐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괴한 거예요. 두 대를 손괴한 거예요. 그러면 특수손괴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끊고. 근데 그 차는 빈 차량이었고 탑승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 피해자인 을과 병은 그 차량에 타지 못하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도 특수손괴죄가 되는 거지. 꼭 사람이 다쳐야지만 특수손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자동차를 까버리게 되면 특수손괴죄가 되는 것이. 다음 경계침범죄. 자, 경계침범죄 객체가 경계표죠. 경계표를 볼 것이고요. 손괴, 이동, 제거, 기타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했을 때 이것이 경계침범죄가 되는 겁니다. 인식불능이 나와줘야 돼요. 인식불능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줬을 때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조문은 미수처벌정이 없습니다. 인식불능이 나와주지 않으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노트 펴볼까요? 여기 나와있지. 그래서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기타 방법으로 효용해 했을 때 착수가 되지만 이 인식불능이 나와줬을 때 안에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인식불능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미수가 될 것 같지만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아시겠죠? 다시 오세요. 객체는 경계죠. 경계는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이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경계는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경계이면 되는 겁니다. 객관적 통용입니다. 주관적 X,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은 경계는 경계가 아니에요. X, 3번 체크하시고. 팔려볼게요. 자, 경계라 하는 것은 관습이든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또는 합의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이것도 경계표가 될 수가 있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경계표라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면 이것도 경계가 된다. 이것을 부셔버리면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도 가능합니다. 자, 밑에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임을 요하지 않아요.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든지 승인,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것도 경계표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종래 통용되어 오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 가로 열으세요.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그래서 객관성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 다툼이 있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경계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 당사자끼리 다툼이 있던 것이 법원에 가서 판결로 확정되어서 경계가 객관성을 상실했을 때 그게 경계표가 아닌 것이지. 여기까지 밑을 봐야 되겠네요. 그치? 다툼이 있던 경계가 법정에 가서 판결을 통해서 경계표로서의 상실이 객관성을 상실했을 때 안에서 경계표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사정이 없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이 다툼이 있는 경계표는 여전히 경계표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이 판례 체크하시고 출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말뚝사건 볼게요. 자, 경계표에서 경계표라 하는 것은 승인되어 왔거나 합의에서 정해진 것이면 된다. 그리고 그 합의라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가 보시면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을 말한다. 자, 그러나 밑에 2번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 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파란펜으로 일방적 세무치입니다. 지 멋대로 경계 측량을 해서 개표를 설치하였다면 이 개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설정해 놓은 경계표가 아니라 자기 제멋대로 경계표를 측량을 해서 경계표를 세우는 개표잖아요. 이것은 뭐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라고 볼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요. 쭉 읽어보시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한 후에 말뚝을 세워놓자
이를 승복할 수 없다면서 말뚝을 뽑아버렸지만 이 말뚝은 뭐다? 경계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뚝을 뽑아버렸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방적 설정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주관적 설정한 것이다. 이런 것은 경계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게 판례죠. 행위봅니다. 쭉 보시고요. 인식불능 나왔네요. 사실상 곤란하게 할 정도면 된다 했고, 말씀드렸듯이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잘 받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요, 수목이라든지 유수를 통해서도 경계표가 될 수가 있어요. 유수는 흐르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 옛날 다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 뭐 조선시대 뭐 다 그러지 않았나? 뭐 우리 지금이야 뭐 산업이 많이 발전했지만 측량기구가 다 있지만 예전에는 측량기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골짜기부터 어느 동네, 저 골짜기부터 또 다른 동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저 산에 있는 저 나무부터는 어느 동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목이나 유수가 있는데 그 경계선 부분에 큰 조용소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조용소나무가 경계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조용소나무를 뽑아버렸다면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밑에 판례 인식불능하게 했을 때 이퀄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본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퀄 무죄가 된다. 이렇게 필기하시고요. 자, 죄가 되는 거 봅니다. 타인 토지 8평을 침범하였다. 동그라미. 뽑아버렸다. 동그라미. 전부 다 죄가 되죠. 그러나 밑에 보시면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했다. 추가 담벽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경계표를 건드린 게 아니지. 경계표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침범죄가 되지 않고요. 밑에 판례도 지붕 위로 나오게 해야겠다. 세모. 이런 것들도 경계표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침범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판례 보시게 되면 인식불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대요. 그렇지? 인식불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경계도 그 사람과 나와의 토지가 이전부터 경계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명확하지도 않았고 또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